이 이야기는 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시작된다. 군인의 명예와 충성이 조롱당하고 피와 땀이 검은 돈으로 변질되는 곳. 정의는 무릎 꿇고 악이 군림하는 곳. 그러나 그곳에 한 줄기 빛이 잠입했다. 이 이야기는 타락한 권력을 향한 한 군인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매일매일 흥미로운 영상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는 지역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두 소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끔찍한 지옥, 13포병여단, 일명 검은 표범 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부대원들에게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약탈의 소굴이었다. 부대의 절대 군주 강태훈 대령과 그의 후계자 강동원 대위는 마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병사들을 착취했다. 매달 병사들의 월급은 월간 충성금이라는 기괴한 명목으로 상납되었다. 명색만 충성금이지 사실상 강제 상납금이었다. 이 악랄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응징당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구타와 가혹한 얼차려가 일상이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부대 내에서는 강태훈과 강동원의 이름이 공포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부대의 규칙이었다. 이 암흑의 요새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소령. 그녀는 위장 신분으로 부대 군수 참모로 부임했다. 서연의 진짜 신분은 아무도 모르는 극비사항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맹하고 어리숙한 신입 장교처럼 보였다. 사소한 일에도 당황하는 척했고 강태훈과 강동원의 눈에는 그저 다루기 쉬운 먹잇감으로 비쳤다. 강동원은 서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했다. 강소령님은 뭐 머리가 장식인가? 그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 일상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기회였다. 그들이 그녀를 하찮게 여길수록 그녀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서연은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부대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비리의 흔적을 찾았다. 한밤중 서연은 몰래 강태훈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특수 장비는 찰나의 순간에 자물쇠를 무력화시켰다. 텅 빈 사무실 안 서류 캐비닛의 낡은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현은 손전등으로 조심스럽게 캐비닛을 뒤졌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서류철들이 가득했지만 서현은 척 봐도 알 수 있었다. 이 서류들은 위장된 가짜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캐비닛 맨 뒤쪽에 숨겨진 비상용 벽돌을 발견했다. 벽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자 그 안에 낡고 해진 비리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월간 충성금 명목으로 착취한 병사들의 명단과 금액,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장부를 펼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피와 땀이 숫자 노름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장부를 들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다짐했다. 이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이 부패한 시스템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 맹목적인 복수심이야말로 그녀가 이 지옥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검은 표범 부대에서의 삶은 서연에게 매일이 고통이었다. 강태훈과 강동원은 그녀를 대놓고 괴롭혔다. 그들의 괴롭힘은 단순히 정신적인 모욕에 그치지 않았다. 물리적인 고통까지 동반했다.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서연에게만 극기 훈련보다 더한 강도의 훈련을 시켰다. 온몸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목적은 증거 수집이었다. 그녀는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강태훈 부자의 비리가 담긴 음성 파일, 동영상, 그리고 은밀한 문서를 차곡차곡 모았다. 어느 날 강동원은 서연을 불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야, 윤소령. 요즘 훈련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 강동원은 조용히 서연을 부대 뒤편의 낡은 창고로 끌고 갔다.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로 가득했다. 강동원은 웃으며 서연에게 쇠사슬을 건넸다. 이걸로 너의 충성심을 증명해봐. 훈련 시간 내내 이 쇠사슬을 몸에 묶고 있으라. 서연은 이를 악물고 쇠사슬을 몸에 감았다. 무거운 쇠사슬은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짓눌렀다. 강동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이 웃었다. 충성심도 좋지만 윤소령 몸은 좀 챙겨야지.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서연은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그녀의 인내심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대원 전체가 모인 훈련장. 강동원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연을 불러냈다. 자, 여기 우리 윤소령님 머리 한번 만져보실까? 그는 훈련용 단검을 들고 서연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주변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강동원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무자비하게 잘라냈다. 서연의 길었던 머리카락이 훈련장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강동원은 잘린 머리카락을 발로 짓밟으며 비웃었다. 어때, 윤소령? 이제 좀 시원한가? 서연의 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머리가 잘리는 치욕보다 그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모욕에 더 크게 분노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비심이 증발했다. 그녀는 이제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다짐했다. 복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맹세했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창고에 숨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친구 김민재 소령이 남긴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김민재는 강태훈 부자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물이었다. 서연은 벽돌을 드러내자 그 안에 낡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부에는 강태훈 부자의 범죄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장부를 꺼내자마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함정이었다. 강태훈과 강동원이 그녀를 잡기 위해 일부러 흘린 정보였다. 강태훈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역시 똑똑한 줄 알았지. 근데 너무 뻔하잖아. 서연은 몸부림쳤지만 두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끌려가 늑대들의 우리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다. 강태훈은 어때, 윤소령? 늑대밥이 되는 기분이? 라고 조롱하며 그녀를 던지려고 했다. 그때 서연은 몸을 젖혀 강동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들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주변에 있던 기름통을 발로 차서 엎었다. 기름통이 쏟아지는 순간 서연은 온몸을 던져 탈출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살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복수할 수 있다. 그녀는 부대 외곽으로 향하는 숲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강태훈과 강동원의 추격은 맹렬했다. 나라, 이 미친놈들아. 서연은 절규했다. 그녀는 결국 벼랑 끝에 몰렸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훈과 강동원이 서연을 조롱하며 다가왔다. 그때 서연은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무전기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본부, 나 윤서현 특전여단장 소장이다. 즉시 지원 병력 투입을 요청한다. 지금 즉시. 강태훈과 강동원은 그녀의 말에 웃음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던 하찮은 소령이 실은 자신들의 계급을 훨씬 뛰어넘는 특전 여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현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어리숙하고 나약한 윤서현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서현의 무전이 끝나자마자 굉음과 함께 헬기 2대가 숲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에서는 특전사 병력 수십 명이 로프를 타고 신속하게 내려왔다. 특전사 대원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강태훈과 강동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들은 순식간에 특전사들에게 포위되었다. 서현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군복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잘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강태훈 대령, 강동원 대위. 그대들은 체포된다. 불법적인 병사 착취, 가혹 행위, 그리고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서현은 낭낭한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읊었다. 강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현에게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서현은 피식 웃으며 자신의 군번줄을 내보였다. 나는 특전 여단장 윤서현 소장이다. 강태훈과 강동원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던 존재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서현은 그들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었다. 그녀는 지난날의 고통을 떠올렸다. 모욕과 치욕, 그리고 친구의 죽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었다. 특전사 병력은 부대를 신속하게 장악했다. 강태훈과 강동원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병사들은 그들의 죄목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을 괴롭히던 악마들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군사법정은 강태훈과 강동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들의 모든 지위와 명예는 박탈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죄수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부역자들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부대는 새로운 지휘관 아래 개혁을 시작했다. 불의는 사라졌고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다.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훈과 강동원의 착취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서현은 모든 임무를 완수한 뒤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부대의 정문 앞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대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다. 과거의 지옥 같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군대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현은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더 큰 정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 부대는 그녀의 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서현은 더 이상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군가가 울려 퍼졌다. 강태훈 대령과 강동원 대위가 끌려가고 검은 표범 부대가 정화된 후 윤서연은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러나 서현의 마음속은 공허했다. 승리의 쾌감은 잠시뿐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강태훈과 강동원은 겨우 썩은 가지에 불과했다. 그들의 위에는 거대한 뿌리가 존재했다. 그들은 단지 시스템의 꼭두각시였을 뿐 진정한 흑막은 따로 있었다. 서현은 자신의 승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군사법정은 강태훈과 강동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그들은 법정에서조차 당당했다. 강태훈의 눈빛은 마치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감옥이라는 철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의 마음속에 의문과 불길한 예감을 심었다. 서연은 곧바로 특전 여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녀의 복귀는 조용하지 않았다. 서연은 연일 국군정보사령부의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검은 표범 부대 사건의 배후에 대해 묻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연의 행동과 의도를 캐물었다. 윤 소장, 자네의 독단적인 행동이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사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들의 질문 속에서 음흉한 냄새를 맡았다. 그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묻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서연은 오명진 장군의 호출을 받았다. 오명진은 서연의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존경하는 선배였다. 그의 사무실은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오명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맞이했다. 윤 소장, 자네의 활약 덕분에 군이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네. 참으로 훌륭해. 오명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칭찬했다. 서연은 그의 따뜻한 말에 잠시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오명진의 다음 말은 서연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 너무 깊이 파고들면 자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강태훈 사건은 이제 종결된 거야. 더 이상 과거를 들추려 하지 말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차가운 칼날과 같았다. 오명진은 서연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과 같았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오명진이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서연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강태훈 부자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리고 그 빙산의 몸체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숨어 있었다. 서연은 강태훈이 수감되기 전 했던 말을 떠올렸다. 윤 소장, 너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들은 너 같은 장교는 쥐새끼로도 보지 않거든. 그들의 흑막이 서연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자택에서 조용히 잠들려 했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직감이 울렸다. 위험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들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복면을 한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윤서현 소장, 우리와 함께 가시죠.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현은 대답 대신 총을 들어 그들을 향해 발사했다. 한 발, 두 발. 총성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현은 몸을 날려 소파 뒤로 숨었다. 그녀는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러 온 것이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서현은 특전사 시절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그녀는 몸을 날리고 구르며 총을 쐈다. 침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서현은 남성 중 한 명을 쓰러뜨리고 남은 한 명과 격투를 벌였다. 남자는 서현의 목을 조르며 말했다. 더 이상 나서지 마. 이건 경고야. 서현은 이를 악물고 남자의 급소를 가격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서현은 그의 복면을 벗겨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군복 상의 안쪽을 들추자 익숙한 문양이 보였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표식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조사하던 그 조직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총을 겨누며 말했다. 누가 보냈지?
남자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명령에만 따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 서현은 권총을 거두고 남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위치 추적기를 떼어냈다. 그리고는 그를 기절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에 몸담고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적들은 군 내부의 최정예 세력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서현은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친구 김민재 소령이 남긴 유품이 있었다. 낡은 손목 시계와 USB. 서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김민재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서현에게 새로운 단서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코브라의 송곳니에서 시작된다. 코브라의 송곳니. 서현은 그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꼈다. 그것은 군 내부의 비밀 조직을 지칭하는 은어였다. 서현은 이제 그녀의 복수가 단순한 부패한 대령을 향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군부 전체를 향한 전쟁이 되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의 불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김민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그들을 보내고 자신을 감시하던 흑막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윤서현은 침실에 난입했던 정보사 요원들을 처리한 후 즉시 자리를 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김민재가 남긴 메시지, 코브라의 송곳니로 가득했다. 코브라의 송곳니. 서현은 과거 특전사 시절의 정보를 떠올렸다. 그것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군 내부의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군과 기업, 그리고 정계의 거물들이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서현은 그들이 병사들의 월급을 빼돌리고 군수품을 불법으로 매매하며 군의 기밀을 빼돌리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훈과 강동원 부자는 그저 그들의 손발에 불과했던 것이다. 서현은 자신의 모든 신분을 위장하고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아지트는 낡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허름한 서점이었다. 서점 주인은 서현의 옛 동료였던 김현우였다. 김현우는 특전사 시절 서현과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베테랑 요원이었다. 그는 작전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은둔하며 살고 있었다. 김현우는 서현을 보자마자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윤 소장, 대체 무슨 일이요? 서현은 김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민재의 죽음, 오명진의 배신, 그리고 정보사 요원들의 습격까지. 김현우는 서현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코브라의 송곳니. 그들은 살아있었군. 김현우는 서현에게 김민재가 남긴 USB를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건네주었다. 이것은 민재가 우리에게 비밀리에 남긴 프로그램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서현은 즉시 USB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과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중요한 파일은 코브라의 송곳니 회원 명단이었다. 명단을 확인한 서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명단에는 오명진 장군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 방위산업체 사장,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다. 오명진이 이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서현은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그토록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이 이 모든 비리의 근원이었다니. 그녀는 오명진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명진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는 이미 서현이 진실에 다가섰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서현은 김민재가 남긴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용병의 춤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비밀 작전 계획서였다.
계획서에는 코브라의 송곳니가 국제적인 무기 밀매 조직과 연계하여 군의 최신 무기를 불법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작전의 실행일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었다. 서현은 계획서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의 안보를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매국노들이었다. 서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그들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김현우에게 부탁했다. 김현우, 나를 도와주시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김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적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러나 서현의 눈빛에서 그는 결의를 보았다. 알겠습니다, 윤 소장. 이번이 마지막 작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서현과 김현우는 용병의 춤작전을 막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그들은 먼저 작전의 실행 장소인 폐쇄된 군수공장을 파악했다. 공장은 낡고 황폐했지만 주변에는 수많은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서현은 직접 공장에 잠입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김현우는 밖에서 서현을 지원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서현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공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특전사의 모든 침투 기술을 동원했다.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공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서현은 공장의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환풍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서현은 익숙하게 몸을 움직였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서현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수많은 최신형 무기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그 중에는 아직 일반 부대에도 보급되지 않은 첨단 무기들도 있었다. 서현은 몰래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윤서현 소장. 여기까지 올 줄 알았지. 뒤를 돌아보자 강태훈이 서 있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듯 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서 있었다. 서현은 숨을 들이켰다. 강태훈은 비웃으며 말했다. 놀랐나? 윤 소장. 나는 감옥에 있었지만 나의 주인님들은 나를 잊지 않았지. 이제 너는 끝이다. 강태훈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서현은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었다. 강태훈 대령이 눈앞에 나타나자 윤서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감옥에 있어야 할 그가 버젓이 눈앞에 서 있는 현실은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내가 여기 있을 줄이야. 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훈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나는 주인님의 충견이니까. 쓸모가 닿을 때까지는 버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 같은 멍청한 정의의 사도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지. 그의 말에 서현은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 온 적이 얼마나 거대한 조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태훈은 단순히 부패한 대령이 아니라 거대한 암흑 조직의 충실한 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수장은 그녀가 믿고 따랐던 오명진 장군이었다. 강태훈은 거대한 덩치의 사내를 향해 턱짓을 했다. 저 친구는 내 호위 무사다. 웬만한 특전사 10수명은 가볍게 제압하지. 서현은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강태훈과 싸울 수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무기 밀매 현장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태훈은 서현의 의도를 이미 눈치챈 듯 했다. 그는 서현이 들고 있는 카메라를 보며 비웃었다. 그 카메라로 우리를 찍어봤자 소용없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조작되어 있어. 내가 이 사진을 공개하는 순간 너는 군의 기밀을 팔아넘긴 매국노가 될 것이다. 그의 말에 서현은 멍해졌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녀가 찍은 사진들은 오히려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터였다.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강태우는 서연의 행동을 비웃으며 다가왔다. 똑똑한 판단이군. 이제 곱게 끌려가자. 주인님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서연은 강태훈이 방심한 틈을 타 바닥에 놓여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정강이를 힘껏 내리쳤다. 나는 끌려가지 않아. 내가 직접 너희를 끌고 갈 거니까. 서연은 파이프를 휘두르며 맹렬하게 공격했다. 강태훈은 서연의 반격에 당황했다. 거대한 덩치의 사내도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세 사람의 싸움은 폐쇄된 군수 공장 안에서 격렬하게 펼쳐졌다. 서연은 특전사 시절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파이프를 방패 삼아 거대한 사내의 공격을 막아냈다. 강태우는 그녀의 허를 찌르기 위해 뒤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서연은 순식간에 몸을 날려 강태훈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파이프로 사내의 목을 가격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강태훈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 계집애가. 서연은 강태훈의 공격을 모두 피하며 그를 유인했다. 그녀의 목적은 강태훈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탈출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공장 내부의 낡은 철문을 향해 달려갔다. 강태훈은 그녀의 뒤를 맹렬하게 쫓았다. 서연은 철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공장 밖은 수많은 무장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연이 탈출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포위하고 총을 겨눴다. 그때 서연의 머리 위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펑! 굉음과 함께 경비병들이 눈을 가리고 비틀거렸다. 그때 김현우가 나타났다. 윤 소장, 이쪽입니다. 김현우는 총을 든 채 서연을 향해 달려왔다. 서연은 김현우와 함께 경비병들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다. 그들은 낡은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강태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놓치지 마. 저들을 죽여. 트럭은 맹렬한 속도로 숲길을 달렸다. 강태우는 무장 병력과 함께 그들의 뒤를 쫓았다. 서연은 김현우에게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김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군사법정의 정의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여론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숲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은퇴한 기자 박정식이 살고 있었다. 박정식은 과거 오명진 장군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모든 것을 잃은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박정식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태훈과 강동원 그리고 오명진 장군의 비리까지. 박정식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망설였다. 그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에서 그는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박정식은 서연에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부의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정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탁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박정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서연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박정식은 낡은 창고로 서연을 데려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통신 장비와 컴퓨터들이 가득했다. 박정식은 서연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오명진 장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서연은 박정식이 건넨 자료들을 보며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박정식과 김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폭풍을 시작하죠. 윤서현과 김현우 그리고 박정식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숨어들었다. 이곳은 박정식이 수년간 오명진 장군을 추적하며 비밀리에 구축한 데이터 센터였다. 낡은 창고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다. 모니터 수십 대가 번쩍이며 복잡한 코드를 쏟아내고 있었다. 박정식은 서연에게 이 모든 것의 전모를 설명했다. 윤 소장, 오명진은 단순한 군인이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군 내부의 모든 통신망과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조작하여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은 그의 말에 전율했다. 그녀는 강태훈 부자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오명진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조종했던 것이다. 그때 박정식의 모니터가 경고음과 함께 붉게 번쩍였다. 오명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지금 군 내부망에 윤서현 소장을 반역자로 만드는 가짜 데이터를 심고 있습니다. 서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명진은 그녀를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매국노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서현은 박정식에게 물었다.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박정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해킹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즉시 반격에 돌입했다. 박정식은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오명진이 심어놓은 가짜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것을 지우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서현은 그의 옆에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사이버 전쟁이 마치 육탄전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명진의 공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들을 조여왔다. 그의 코드는 마치 맹렬한 총알처럼 그들의 방어막을 뚫으려 했다. 서현은 김민재가 남긴 USB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냈다. 김현우, 이것을 군 내부망에 연결해 주시오. 김현우는 서현의 말에 USB를 군 내부망과 연결된 노트북에 꽂았다. USB 안에는 김민재가 비밀리에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다. 프로그램은 순식간에 오명진의 방화벽을 뚫고 그의 서버에 침투했다. 성공입니다. 민재의 프로그램이 오명진의 서버를 흔들고 있습니다. 박정식은 환호했다. 그때 창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복면을 한 특수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윤서현 소장 체포한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외쳤다. 김현우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섰다. 내가 맡겠습니다. 윤 소장님은 작업을 계속하십시오. 김현우는 총을 들고 요원들을 향해 발사했다. 총성이 난무하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현은 총소리를 뒤로 한 채 박정식과 함께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녀는 김민재의 프로그램이 오명진의 서버에 침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프로그램은 오명진이 조작한 모든 데이터를 역추적하고 있었다. 서현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김민재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녀는 친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걸었다. 창고 안은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김현우는 전직 특전사 요원답게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는 요원들의 총알을 피하며 반격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김현우는 요원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다. 그때 밖에서 차량 여러 대가 창고로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명진이 더 많은 병력을 보낸 것이다. 박정식은 다급하게 외쳤다.
윤 소장, 시간이 없습니다. 오명진의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이제 그의 비밀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서연은 김민재의 USB를 보며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자. 코드가 입력되자 모니터 화면에 개방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오명진의 비밀 금고가 열린 것이다. 그 안에는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리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무기 밀매, 군수품 횡령,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검은 거래까지. 서연은 그 모든 자료들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다시 한번 부서졌다. 강태훈과 강동원 부자가 무장한 병력과 함께 나타났다. 윤서현, 도망갈 곳은 없다. 강태훈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총을 겨눴다. 서연은 마지막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강태훈의 총구가 다가왔다. 죽어라, 윤서현. 강태훈은 방아쇠를 당겼다. 그때 김현우가 몸을 던져 서연을 막아섰다. 총알은 김현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김현우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서연에게 소리쳤다. 탈출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서연은 다운로드가 완료된 USB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김현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윤서현은 김현우의 희생으로 겨우 창고를 탈출했다. 그녀의 손에는 오명진 장군의 모든 비리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김현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주었다. 서현은 다시 한번 동료의 죽음이 자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박정식의 연락망을 통해 그에게 연락했다. 박정식은 서연에게 즉시 도주할 것을 권유했다. 오명진이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당신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오명진 장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박정식과 함께 오명진 장군의 유일한 약점, 즉 그의 딸을 이용하기로 했다. 오명진의 딸은 해외 유학 중이었고 오명진은 딸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오명진이 가장 아끼는 딸을 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정식에게 부탁했다. 오명진 장군의 딸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딸을 인질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게 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만 보내면 됩니다. 박정식은 서연의 계획에 망설였다. 윤 소장, 이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오명진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심판해야 합니다. 박정식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오명진의 딸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오명진의 딸이 다니는 대학교의 해킹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명진과 그의 딸이 사용하는 비밀 통신 채널을 찾아냈다. 서현은 그 통신 채널을 통해 오명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명진 장군, 당신의 딸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메시지를 받은 오명진은 경로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부하들에게 서연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윤서현, 내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내 목숨은 이미 끝났다. 오명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서연의 도발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딸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
서현은 오명진이 이성을 잃고 자신을 추격할 것을 예측했다. 그녀는 그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오명진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가짜 신호를 보냈다. 신호를 받은 오명진은 최정예 부대를 동원하여 서현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서현은 박정식과 함께 그의 추격을 따돌리며 그를 자신들이 미리 계획해둔 장소로 유인했다. 그곳은 오명진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무기 밀매 창고였다. 서현은 그곳에서 오명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오명진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 현장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오명진은 서현이 보낸 가짜 신호를 믿고 무기 밀매 창고로 향했다. 그는 서현을 직접 체포하고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 했다. 오명진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현이 나타났다.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서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명진은 서현을 향해 총을 겨누며 말했다. 내가 감히 나를 모욕해? 내 목숨은 이제 끝이다. 서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덫에 걸렸습니다. 서현의 말에 오명진은 당황했다. 그때 창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오명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그를 버리고 도망간 후였다. 서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저의 친구를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명진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서현에게 달려들었다. 서현은 그를 피하며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딸은 안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오명진은 서현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현은 그를 제압하고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때 밖에서 경찰과 군 수사대가 들이닥쳤다. 서현은 박정식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경찰에 제보했던 것이다. 오명진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현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 오명진 장군은 체포되어 군사법정으로 끌려갔다. 서현은 그를 직접 군사법정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와 정의로 가득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서현은 증인석에 서서 오명진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 무기 밀매, 군수품 횡령, 병사들의 착취, 그리고 김민재 소령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까지.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오명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절망에 빠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군사법정은 오명진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 죄로 모든 것을 잃었다. 강태훈과 강동원 부자 역시 오명진의 증언으로 인해 추가적인 죄가 밝혀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서현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그들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군대는 오명진의 사건으로 인해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부패한 군인들은 모두 처벌받았고 군의 기강은 다시 바로 섰다. 서현은 모든 임무를 완수한 후 조용히 군복을 벗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다. 서현은 박정식과 김현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박정식은 다시 기자로 복귀하여 오명진 사건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며 정의를 실현했다. 김현우는 서현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현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서현의 결정을 존중했다. 서현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다. 며칠 후 서연은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고 더 이상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용히 살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민재와 김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성공했다. 서현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김민재와 김현우에게 속으로 말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영원히 그들을 기억하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강해졌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윤서현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고 고요했다. 더 이상 총성과 폭발음은 없었고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총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현우의 희생, 김민재의 죽음,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그녀를 잊지 않고 괴롭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가 얻은 평화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박정식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윤 소장, 큰일 났습니다. 오명진이 이끌던 코브라의 송곳니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조직이 그들의 잔재 위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그림자 집단이라고 불리는 조직입니다. 서현은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정식은 노트북을 펼쳐 보였다. 화면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미군의 최신 전투기 설계도가 해킹되어 유출되었고 유럽의 주요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아시아의 주요 통신망이 정전되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박정식은 그 배후에 그림자 집단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오명진처럼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질서 자체를 재편하려는 이데올로기 집단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레스라고 불립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아레스라는 이름에 소름이 돋았다. 유령. 그녀는 그런 존재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정식은 서연에게 물었다. 윤 소장, 다시 한번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김현우와 김민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다시 한번 싸워야만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는 항상 싸움터에 있었다. 그녀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싸움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숨겨둔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옛 특전사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군복과 권총, 그리고 칼. 그녀는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다시 총을 잡았다. 낯설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일부인 것처럼 익숙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화로운 눈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전사의 눈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박정식을 찾아갔다. 박정식, 나는 다시 싸울 것입니다. 아레스라는 자를 반드시 찾아내고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식은 서연의 결심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윤 소장을 돕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정식과 함께 그림자 집단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레스의 첫 번째 공격을 기다렸다. 그녀의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그녀의 오래된 군용 노트북에 알 수 없는 파일이 전송되었다. 서연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마지막 상대가 될 것이다. 메시지 아래에는 김민재가 사용했던 암호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아레스라는 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인 김민재를 이용하고 있었다. 서연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아레스,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내고 너의 계획을 막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전투복을 입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전장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아레스의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박정식과 함께 그림자 집단의 다음 목표를 예측하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그러나 아레스는 너무나 교묘했다. 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가 남긴 단서들은 마치 조롱하듯 그녀를 비웃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군사적 지식과 경험을 동원했지만 아레스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군은 이미 그녀를 반역자로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정식은 서연에게 말했다. 윤 소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만이 그림자 집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서연은 박정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만 했다. 박정식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서연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다. 그는 전직 특전사 요원이었던 차은혁이었다. 차은혁은 과거 오명진 장군 사건을 수사하던 특수부대 소속이었지만 오명진의 음모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은퇴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차은혁을 찾아갔다. 그는 깊은 산속의 오두막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절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오명진이 이끄는 코브라의 송곳니, 사건의 전말과 그 배후에 숨어있는 아레스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다. 차은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코웃음 쳤다. 윤 소장,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제안을 거절했다. 서연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차은혁,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아직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차은혁은 서연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듯 했다. 그때 아레스가 또 다른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국가의 주요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국가는 혼돈에 빠졌다. 아레스는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이것이 너희가 숭배하는 질서의 허상이다. 나는 너희의 세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것이다. 아레스의 목소리는 기계음으로 변조되어 들려왔다. 서현은 아레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차은혁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차은혁, 우리에게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차은혁은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총을 들었다. 좋아, 윤 소장. 이번이 나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차은혁이 합류하자 서현은 또 다른 동맹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오명진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해커 이지원을 찾아갔다. 이지원은 해킹 실력은 뛰어났지만 인간관계에 서툴렀고 사람을 잘 믿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에게도 차갑게 대했다. 윤 소장,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서현은 이지원에게 아레스의 공격과 그의 최종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원, 아레스는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혼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의 해킹 실력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지원은 서연의 말에 망설였다. 그녀는 아레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윤 소장.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서현은 차은혁과 이지원과 함께 새로운 팀을 구성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사회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레스의 다음 목표를 예측하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그들은 아레스가 전 세계의 군사 기밀을 빼내기 위해 국제군사정보센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삼엄한 경비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서현은 이 모든 것을 뚫고 아레스의 본거지를 찾아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차은혁과 이지원에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와 결의가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아레스와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윤서현은 차은혁, 이지원과 함께 아레스의 본거지를 찾아내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아레스가 국제군사정보센터에서 벌이는 해킹 작전을 막고 그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국제군사정보센터는 전 세계의 모든 군사 기밀이 보관된 요새와 같았다. 그곳은 삼엄한 경비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서현은 이지원에게 말했다. 이지원, 당신은 이곳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우리의 침투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지원은 노트북을 들고 센터 외부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센터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때 차은혁이 서연에게 말했다. 윤 소장, 이 모든 것이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서현은 그의 말에 긴장했다. 그녀는 아레스가 그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은혁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차은혁, 우리는 정해진 경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았든 우리는 계획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서현은 차은혁과 함께 센터 내부로 침투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센터의 중앙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거대한 철문으로 잠겨 있었다. 차은혁은 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윤 소장, 이 문은 해킹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폭파시켜야 합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시켰다. 펑. 굉음과 함께 철문이 부서졌다. 그들은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다. 서버실 안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한 전선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중앙 서버를 찾기 위해 서버실을 수색했다. 그때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가 켜지며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환영한다, 윤서현 소장.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현은 그 얼굴을 보고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김태율, 김민재 소령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수년 전 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군사정보 장교였다. 서현은 충격에 빠져 그를 응시했다. 김태율, 당신이 아레스였나? 김태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아레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김민재의 죽음도 오명진의 부패도 이 모든 것은 너를 시험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나는 너를 나의 파트너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멍청하게도 정이라는 허상에 매달렸지. 김태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현은 분노에 떨며 말했다. 당신이 민재를 죽였나? 왜? 왜 그랬나? 김태율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민재는 너와 같은 멍청한 정의의 사도였다. 그는 내가 창조한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제거했다. 그리고 너를 나의 새로운 파트너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실망시켰지. 그때 경고음이 울렸다. 자폭장치가 작동했습니다. 10분 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김태율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의 선택은 두 가지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과 함께 사라지거나. 서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의 계획을 막을 것이다. 나는 너의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서현은 김태율의 말을 무시하고 중앙 서버에 접근했다. 그녀는 이지원의 도움을 받아 김태율의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9분, 8분, 7분. 자폭장치의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다. 차은혁은 서현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에 섰다. 윤 소장, 서두르십시오. 서현은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서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태율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너는 이제 끝났다. 김태율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윤서현,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서현은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차은혁과 함께 서버실을 탈출했다. 그들은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뒤로 한 채 맹렬하게 도망쳤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겨우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들이 빠져나오자마자 건물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서현은 손에 들린 하드 드라이브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김태율의 모든 범죄와 그의 최종 계획이 담겨 있었다. 서현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민재,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복수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김태율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율을 반드시 찾아내고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김태유를 향한 개인적인 복수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전투복을 입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전장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윤서현은 김태율이 남긴 하드 드라이브를 든 채 차은혁과 이지원과 함께 박정식의 아지트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온몸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이지원은 즉시 하드 드라이브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윤 소장, 이것은 단순한 무기 밀매 계획이 아닙니다. 김태율은 프로젝트 라그나로크라고 불리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군사시설과 통신망, 금융 시스템을 동시에 마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지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서현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한 나라의 운명, 아니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다. 서현은 박정식에게 물었다. 박정식, 김태율의 최종 목표 지점을 알아냈습니까? 박정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국제공해상에 폐쇄된 석유 시추 시설의 비밀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요새와 같습니다. 수많은 용병들이 경비를 서고 있고 최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최종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서현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오명진 사건 이후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군복을 입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옛 부대, 특전사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의 옛 부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다.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부대장만이 아는 암호였다. 서현의 메시지를 받은 부대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서현이 반역자로 낙인 찍힌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현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메시지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서현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군부의 반응은 느렸다. 수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김태율의 존재를 부정했고 서현의 메시지를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그들은 또 다른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다. 서현은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차은혁, 이지원과 함께 자신들만의 작전을 세웠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침투하여 김태율을 막아야 합니다. 서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차은혁은 서현에게 말했다. 윤 소장, 그곳은 단순한 요새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김태율의 가장 강력한 병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지원은 김태율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추시설의 보안망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하여 김태율의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윤 소장, 이 바이러스는 그들의 보안 시스템을 잠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2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현은 시계를 보았다. 72시간.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서현은 차은혁에게 말했다. 차은혁, 이제 우리의 마지막 임무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어선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로 나아갔다. 밤의 바다는 거칠었고
파도는 어선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오직 김태율의 요새만을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석유 시추 시설이 보였다. 그곳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곳에 침투하여 김태율을 막고 그의 계획을 저지해야 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전투를 시작해야 했다. 서현은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김민재에게 속삭였다. 민재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줄게. 칠흑 같은 바다 위,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윤서현과 차은혁은 어둠 속에서 석유 시추 시설로 접근했다. 그들의 몸은 거친 파도와 비바람에 흠뻑 젖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태율의 사령부를 찾아 그의 계획을 막는 것이었다. 시추 시설은 마치 살아있는 요새와 같았다. 수많은 경비병들이 모든 곳을 감시하고 있었고 최첨단 센서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차은혁은 서연에게 말했다. 윤 소장, 이 모든 것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김태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잠수하여 시추 시설의 하부 구조물로 침투했다. 그들은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의 통로는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 그때 그들의 앞에 한 무리의 용병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김태율의 가장 강력한 병기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최첨단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서현과 차은혁은 그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총성이 울리고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서현은 자신의 모든 전투 기술을 동원하여 용병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몸을 날리고 구르며 총을 쐈다. 차은혁은 그녀의 뒤를 지키며 용병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렸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싸웠다. 그들의 전투는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았다. 그때 서현은 통신기로 이지원에게 말했다. 이지원, 지금 즉시 시설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십시오. 이지원은 원격으로 시추 시설의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김태율이 만든 강력한 방화벽이 있었다. 이지원과 김태율의 해킹 대결은 마치 두 명의 검투사가 싸우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방화벽을 뚫고 서로의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이지원은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하여 김태율의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김태율은 이지원의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뚫리는 것을 보고 경노했다. 서현과 차은혁은 마침내 김태율의 사령부에 도착했다. 사령부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차은혁은 폭탄을 설치하고 문을 폭파시켰다. 쾅!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졌다. 그들은 사령부 안으로 들어갔다. 사령부 안은 수많은 모니터들로 가득했다.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군사시설과 통신망이 표시되어 있었다. 김태율은 중앙 컴퓨터 앞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윤서현, 여기까지 오다니 놀랍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나의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이다. 김태율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인류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가 신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서현은 그의 말을 듣고 분노로 몸이 떨렸다. 김태율, 내가 만든 지옥, 내가 끝내주겠다. 서현은 총을 겨누고 김태율에게 달려들었다.
차은혁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에 섰다. 그때 김태율이 손가락을 튕겼다. 이제 시작이다, 윤서현. 그의 말과 함께 전 세계의 모든 모니터가 붉게 번쩍였다. 서현은 절망에 빠졌다. 김태율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전 세계의 주요 군사시설과 통신망이 동시에 마비되자 혼란이 시작되었다. 김태율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윤서현, 이제 끝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이다. 서현은 그의 말에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김태율, 나는 너를 막을 것이다. 나는 너의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서현은 김태율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들의 눈은 서로를 향해 불타올랐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 신념, 그리고 증오의 싸움이었다. 서현은 김태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의 목을 졸랐다. 왜 민재를 죽였나? 왜 우리를 배신했나?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김태율은 고통에 신음하며 말했다. 민재. 그는 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너와 같은 멍청한 정의의 사도였지.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였다. 그가 나의 계획에 방해가 되기 전에. 김태율의 말에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 희생시켰던 것이다. 서연은 그의 행동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김태율을 놓아주고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너의 모든 것은 끝났다. 너의 계획도 너의 삶도. 그때 이지원이 무전기를 통해 외쳤다. 윤 소장, 김태율이 모든 시스템을 자폭장치와 연결했습니다. 1분 후에 모든 것이 폭파될 것입니다. 서연은 김태율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김태율은 그녀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다. 윤서현,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정의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다. 서현은 김태율을 발로 차고 그의 손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빼앗았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탈출했다. 그녀는 김태율에게 말했다. 너의 모든 것은 이곳에 남게 될 것이다. 서현은 차은혁과 함께 시추시설을 탈출했다. 그들은 맹렬하게 도망쳤다. 그들의 뒤에서는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시추시설은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서현은 겨우 어선에 몸을 싣고 바다 위를 표류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망연자실하게 바다를 응시했다. 그때 그녀의 위로 헬기 여러 대가 나타났다. 그녀의 옛 부대장이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온 것이다. 부대장은 서연에게 말했다. 윤서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모든 것을 끝냈다. 그녀는 김태율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모든 계획을 막았다. 그녀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군은 그녀에게 복귀를 제안했다. 그러나 서연은 거절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정식과 차은혁 그리고 이지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서현은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아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평화로웠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놓아주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민재에게 속삭였다. 민재야, 이제 진짜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평화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